네, 안녕하세요. 이제 2차 방정식 3학년 중등과정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무슨 뜻이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등식의 모든 항, 등식이라면 등호가 들어간 식이죠. 이때 좌변으로 자, 모든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이쪽에는 0으로 써준다면 이 좌변의 값이 뭐야? 이 x에 대한 2차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x가 0이라면 x의 2차가 사라질 테니까 x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예시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고 그 다음에 c는 0이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자, 얘는 왜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자, x의 제곱 형태가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자,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 2번. 2차 방정식의 해와 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무엇이고 근은 무엇입니까? 방정식에 풀었을 때 x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등호가 성립하는 x의 값을 얘기한다. 만약 x는 m인데 이 2차 방정식에 m이 해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x 대신에 m을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바로 m이 x의 x 2차 방정식 이와 같은 것에 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x의 2차 방정식은 요 항이 있어야 되고 3차 방정식, 뭐 1차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차수가 결국엔 뭐야? 해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실수 범위 내에서는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근인 경우 해를 하나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넘어가게 되면 중군을 해를 두 개로 본다면 우리가 복소수 체계 안에서는 모든 2차 방정식은 뭐야? 두 개의 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x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자, x값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x가 해가 되는 그 범위는 실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x에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워요? 복소수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다. 중3 때는 실수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어디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해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실수 안에 들어오는 해이다. 자, 다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은요. 풀이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면 어떤 2차식을 1차식의 두 곱으로 나타낸 게 인수분해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것인데요. 자, 1차식이 a, b라고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성질은 뭐가 있어요? 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그쵸? 또는 a, b 모두 0이거나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 a, b 모두인 경우 요런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a가 0이 되는 x의 값 또는 b가 0이 되는 x의 값이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란 말을 붙입니다. 또는이란 말은 이쪽과 이쪽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값을 찾아야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EFX는 0이 되려면 얘가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고 얘가 2로 나눠주는 경우 뭐다? 이렇게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 당연히 2는 0이 아니고 뭐도 0이 아니에요. G도 0이 아니겠죠. 왜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A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죠. A가 0이 아닌 이유는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X값과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X값은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x값은 이렇게 써주시는 거 잊지 말으십시오. 여기 부호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예, 요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됐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볼까요? 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얘를 0이 되게 하는 거 뭐예요? 얘도 0이 되게 하는 거, 얘도 0이 되게 하는 거, x는 마이너스 2, x는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줘? 또는이란 말을 써주시죠. 자, 어떤 거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콤마로 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할 때 이 콤마라는 의미는 and의 의미가 아니라 뭐다? or의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쓴다면 또는이란 말을 반드시 써주거나 or라는 말을 써주시는 거고 콤마를 써도 우리 수학적으로는 뭐다? 얘를 2차 방정식의 해를 쓸 때는 or로 인식한다는 거. 보통은 and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코딩 배우시는 분들은 이 커먼은 AND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이해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지금까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중군이란 말이 나왔어요. 중군. 자, 안중근 선생님이 바로 요 똑같은 말을 쓰시죠. 안중근 선생님이. 근데 이 중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겁다 이런 뜻도 있고 겹쳐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겹쳐 있는 근, 그래서 두 개의 해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가 하나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중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지금 얘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x는 1이 똑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 번만 써도 되기 때문에 중군 얘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군은 뭐예요? 네, 중군은 자, 중첩되어 근이 중첩되어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하나로 중첩되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얘를 중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죠. 2차 방정식의 중군을 가질 조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중군을 갖느냐? 자, 나중에 한번 더 다루겠지만, 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될 때 중군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창의 개수가 1일 때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 어떻게 판별하죠? 자, 얘 a를 2로 나눈 값의 제곱이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b는 뭐야? 2분의 a의 제곱이 될 테니까 4분의 a 제곱이 되어야만 중군을 갖는다. 이때 가장 큰 조건은 뭐예요? 2창의 개수가 1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의 중군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를 2로 나누면 b는 4를 2로 나눈 것을 제곱해 줘야 돼. 그래서 b는 4가 될 때, b가 4가 될 때 중군을 갖는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군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중군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x는 -2가 중군이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렇게 1창의 개수가 2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a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1이 아닌 경우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a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쓰면 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틀리냐? 자, 얘를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중간에 잘못됐었네요. 아유, 다시 끊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군을 가질 때는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는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한 번 더 한다면요. 이렇게 bx 플러스 c는 0이 될 테니까 모든 것을 뭐야? a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a로 나눠주시면 a분의 c는 0이 될 테고. 자, 그러면 얘의 제곱이 돼야 될 테니까 2로 나눈 것을 제곱할 테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a 제곱이 서로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자, 그 다음에 4분의 b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c가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2로 나눴으니까 2a분의 b니까 4a 제곱이 되고, 자, 얘는 a의 제곱이 될 테니까 b는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자. 네, 지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선생님이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만약에 2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자, 요것을 제일 먼저 a로 다 나눠 보세요. 그러면 자, 좌변이 a분의 bx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그럼 이거와 마찬가지로 표현한다면 여기 b 값이 지금 c가 될 테니까 이 c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c는 4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테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4a 제곱 c가 될 테고 얘는 b의 제곱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여기도 a가 돼야 되겠네. a로 다 나눴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a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곱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b에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클로스로 곱했을 때. 그럼 얘를 a는 0이 아니니까 얘를 하나로 지금 나눠주면 1이 되겠죠. 그럼 b의 제곱은 얼마가 돼? 4ac가 되고 얘가 좌변으로 넘기면 ba 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값을 구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근을 가질 조건은 요거 하나만 사실은 외우면 돼요. 야, 요거를 외운다는 것은 뭐야? 2창의 개수가 1일 때만 하면 되는데 얘는 1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 방법 뭘로 봤어요? 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봤었죠. 자, 이번에는 제곱근을 이용한다. 자, x제곱이 q 형태로 되어 있다면 얘 제곱을 하시면 x는 여기는 x가 될 테고 q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음수가 될 때는 당연히 x가 없겠죠. 실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루트 q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더라. 예,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완전 제곱의 제곱인데 x-p의 제곱이 됐대요. 자, 그렇다면 q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x-p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우변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루트가 빠졌네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다. 루트 qx.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 자, 예를 하나 들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얘를 먼저 루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꾸고, 자, 여기다가 1이 됐던 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네, 됐습니다. 다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x 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먼저 줍니다. 자, 제일 먼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려면요, 얘가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얘를 2로, 자, 그래서 a의 개수를 a로 만들면 되죠. 여기는 a분의 b, 여기는 a분의 c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만 우변으로 이렇게 옮겨서 상수항만 우변으로 옮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자, 양변을 이 값에 양변에, 자, 이건 지우시고 양변에 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좌변을 이제 남은 것들은 여기 상수항이 있고 여기 상수항이 있고 남은 좌변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mplete square expression으로 만드십니다. 자,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 아까 얘기했던 그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법으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처음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자, 1창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가 2로 묶어줘 봅시다. 그럼 여기는 2는 4가 되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똑같은 이 식과 같은 해를 갖겠죠. 그래서 해를 이렇게 써주시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상수항을 우변으로 상수항만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이거 남은 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효과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 양쪽에다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2를 어떻게 구했어요? 얘를 2로 나누어서 제곱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4가 될 테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다 루트를 올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여기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좌변은. 그래서 1을 다시 우변으로 옮기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에 2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예, 1이 될 테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한번 1을 넣어볼까요? 1 넣으면 6에서 6을 빼니까 0 됐고요.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1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8이 될 테니까 역시 두 개 더하면 0. 예, 대입해봐도 정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근의 공식을 왜 배우냐? 근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자, 어떠한 경우라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근의 2차 방정식 뭐 배웠니? 라고 얘기하면 근의 공식을 외워 주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외워주셔야겠습니다. 대신에 요 루트 안의 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 식이 성립하겠죠.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실수체계 범위 내에서는 이 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으로 판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판별식 D라고도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ac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x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한 몇 번 써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것이 주어져 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자, 근의 공식을 대입한다면 지금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1이죠. 그래서 2에다가 자, 2를 곱해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라고 썼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리고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4는 4가 그대로 오고 여기 앞에 건 1이고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이와 같이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8이 될 테니까 더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12 그리고 요거를 루트 2를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면 2 루트 3이 될 테니까 정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밑에 거는 짝수근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가 됐을 때는 지금 요게 2가 빠져야 되는데 자, 짝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짝수가 됐을 때는 요게 빠져야 돼요. 자, 그냥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야 된다. 이거 없어야 된다. 보시고 이거 1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2a가 됐던 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로 나눈 값이 b'이 되고 b'은 4ac가 아니라 그냥 ac가 된다. 이렇게 이 짝수근의 공식도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짝수근의 공식도 외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선생님이 요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자, 근의 공식의 증명은 어떻게 해준다? 근의 공식의 증명은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처음에 a를 전변에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좌변으로 옮긴 다음에 우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구하시게 되면은 자, 근의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짝수근의 공식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짝수근의 공식은 바로 여기 나오는 요 b에다가 뭐를 넣어줘요? b 2b'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 나중에 요 2와 2가 서로 약분이 돼서 자, 분모는 a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괄호가 있는 경우는 곱셈법칙이나 분배법칙을 위해서 가로를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개수 중에 분수 또는 소수가 있으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꿉니다. 이를테면 분모가 이렇게 들어있다 개수가 그러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고 자, 소수 같은 경우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서 정수로 만든 다음에 푼다. 자, 그리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푼다. 네, 요거 명심해 주십시오. 네, 치환은 그런 거죠. 만약에 공통 부분이 뭐 x-2가 있다라 이게 다 들어있으면 얘를 t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x-2의 제곱에 2x-2의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되어 있으면 물론 얘를 다 전개해서 x를 구하셔도 돼요. 하지만 얘를 그냥 t의 제곱에 2t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떤 표현이 됩니까? 자,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t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x는 얼마요? 1이죠. 그럼 x를 여기다 1 넣어볼까요? 1 이렇게 넣어보면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여기서 빼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얘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된다. 얘 답 맞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보시죠. 네 번째 쪽. 자,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를 좀 반복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이와 같이 근이 표시가 되는데 이와 같이 근이 표시되었을 때 중요한 게 뭐다? 이 루트 안의 값이 양수이거나 0보다 크게 되면 실근이 존재하지만 이게 음수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는 근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복소수 체계 안에서는 허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은 존재합니다. 다만 뭐다?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근이 0개, 근이 없다라고 배우죠.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0일 때 얘가 0이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복부호가 의미가 없죠. 그냥 2a 마이너스 분모 2a분의 마이너스 b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은 한 개가 되겠죠. 만약에 근을 써봐라. 그런다면 얘는 b는 x는 어떻게 써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뭐예요? 근이 되는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얘가 많이 봤죠? 나중에 이차함수에 얘가 뭐가 추계 방정식이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1번 보시면 역시 양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근이 2개 된다.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근이 몇 개인가를 따지시려면 자, 요 방정식 루트 안에 판별식으로 한번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판별식 D라고 얘기합니다. 자, 판별식 D로 평가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4AC가 되려면 여기가 8이 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얼마야? 1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야? 네, 서로 다른 근 2개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는 자, 여기서
짝수근의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을 대입하면 얘는 1이 될 테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a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2로 나누니까 얘는 1이 될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테고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실수죠? 그래서 이게 실수 2개 표현할 수 있고 자, 요 식을 보면은 근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4a 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 자, 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중근도 같고 2개일 수도 있으니까 실근을 갖는다. 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을 가질 조건은 여기서는 실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자, 아무 연기 없으면 실수 체계가 x의 전체 범위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 자, 근을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a이고 근이 2개 주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네, 인수분해 형태로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근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일반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a를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뭐예요? 네, 이처럼 전개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a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가 나왔네요. 두 근이 2와 3, 마이너스 2와 3이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해보면 자, 어떻게 쓰면 돼? 여기는 y는가 아니고요. 자, x 플러스 3이 될 테고 x 마이너스 2라고 쓴 다음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일반형으로 써라 그렇다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는 0 양변에 다 x를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또 그냥 아니면 그냥 얘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주셔도 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중근인 경우에는 뭐예요? 자, 완전 제곱형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 중근이 3을 갖고 나왔을 때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자, 3을 갖고 나왔을 때는 x의 개수가 2인 방정식은 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x 제곱에 2x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m과 n일 때는 자, 합을 이미 줬으니까 여기에 합의 형식으로 여기가 써질 수 있고 여기는 곱의 형식으로 써질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줬을 때는 합과 곱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합은 반드시 뭐야? 부호가 음수로 들어가고 곱은 그대로 부호가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는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방정식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 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만 주어졌을 때 자, A, B, C가 모두 유리수예요. 무리수는 없죠? 근데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고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고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고 루트 m이 만약에 무리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지금 루트가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한 근이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P-Q 요것도 근이 된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보시면. 그래서 ABC가 대신에 ABC가 무리수면 안 되겠죠. ABC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무리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ABC가 모두 유리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의 공식에 의해서만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두 개의 근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를 뭐 양말 한 켤레 하는 한 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켤레라는 말을 써서 켤레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의 대부분의 내용이었고요. 자, 활용 문제는 뭐냐면 말로 서술된 문장을 식으로 써서 보통 문제를 푸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미지수를 정해서 제일 먼저 뭐야? 어떤 걸 구할지 미지수를 제일 먼저 정해야 돼요. x가 뭔지를 정하고 두 번째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네,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방정식을 그에 맞게 푼다. 네, 그리고 그 풀어서 x 값을 구한 다음에 그 x 값이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x값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 그 범위와 대조를 해서 그 맞는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